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에 있는 기업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조금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냐면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주가 흐름으로 치면 굉장히 안 좋은, 기분 나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이 기업이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근본이 없는 기업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하지만 당차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석한 내용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시면 제가 갑자기 난데없이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 파미셀의 임직원 현황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지금 회사 전체에 기간제 근로자 없고요.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136명이에요. 연간 급여 총액 82억 원 해가지고요. 1인당 어느 정도 받아가냐면 한 6,10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연봉이. 자, 근데 이거는 일반 임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그냥 직장인들, 여기 다니는 직장인들이 6,100만 원 받아간다는 얘기고요. 이제 임원분들께서 얼마 받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하잖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미등기 임원 보수 현황이라고 해서 미등기 임원이 총 4명이 있대요. 그래서 한 명당 평균적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줬답니다. 오케이. 근데 회사 여기 지금 등기이사는 또 2명 있어요. 등기이사 2명한테는 합쳐서 12억 정도 줬어요. 그래서 1인당 평균 보수액으로 6억 정도 줬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임직원 평균 6,100만 원. 임원은 이제 임원이시니까. 근데 미등기 임원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등기이사 2분은 더 위에 계신 분이니까 6억 정도. 이렇게 들으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등기이사 2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표이사겠죠. 여기 김현수님 있죠? 김현수 씨. 이분이 근데 얼마 받아가요? 10억 원 받아가요. 이거 100만 원 단위거든요. 10억 원 받아가요. 그럼 제가 이 김현수 대표님 말고 다른 등기이사가 누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정길수 이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분 합쳐서 11억 9천만 원 줬는데 이분이 10억 받아가면 이분은 1억 2천만 원 받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리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직원 평균 1인당 6,100만 원 받아가고요. 미등기 임원은 여기 이제 executive 라인이죠. 여기 지금 1억 4천만 원 받아가고 사내이사 한 명이 1억 2천만 원 받아가고 근데 대표님이 10억 원을 받아가요. 좀 갭이 큽니다. 이게 물론 대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정도 차이는 나야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차이 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조그만 기업이에요. 파미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분석하다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 모르시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직원 평균 연봉과 대표이사의 연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띠용 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궁금하시면 특히 저 김현수 대표님이 얼마 받아가시는지 왜 저렇게 받아가시는지 궁금하시면 사업보고서에 열어보시면 그 임직원 관련된 그 현황에 다 나오거든요. 사실 거기 들어가서 캡처를 제가 해온 거예요. 일반 급여는 5억 원 정도 받아가신대요. 4억 6천만 원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상여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지급한.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이사회가요. 등기이사 2명 있잖아요. 등기이사 2명이서 결정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성과급 6억 줘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이거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거 지금 혼자 분석해보면서는 되게 많이 웃었어요. 자기 월급을, 자기 인센티브를 자기가 결정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죠. 저도 저런 기업을 참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쨌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인센티브 상여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파미셀이 어느 정도 이익을 냈는지 제가 좀 따라가 봤습니다. 파미셀의 2023년도 손익계산서예요. 매출 500억, 600억, 560억. 매출 줄어들었는데요. 매출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 볼까요? 78억, 88억, 13억. 이상하잖아요. 22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3년도에 매출하고 이 영업이익 둘 다 줄어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조금 없고 지식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영업이익 13억 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자기 성과급으로 10억을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인센티브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 회사 영업이익만큼 받아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 그냥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사회도 미등기 임원을 제외하고 이사회도 지금 멤버가 너무 없고 이렇게 되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감사위원회도 사실은 거의 헛껍데기 정말 허수아비 같은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 그러면 정말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나머지 한 명은 내 직원이야. 근데 내가 내 월급을 정해요. 이 직원이 나한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 안 할 거잖아요. 내가 나 받아가고 싶은 대로 받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파미셀이 어떤 사업을 하든 뭐 바이오 어떻게 해서 뭐 신약 개발을 해서 뭐가 이렇게 전망이 있든 말든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주주의 가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주주의 가치를 정말 그러니까 주주를 정말 홀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결정은 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물론 그럼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죠. 자, 근데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대부분이. 비상장 기업은요. 어차피 자기 오너 말고는 그 가족 몇 분들, 이해관계자 몇 분 말고는 주주들이 없어요. 그럼 거기는 자기들끼리 하라고 두면 돼요. 거긴 괜찮아요. 어차피 소액 주주들이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파미셀 같은 기업은 어때요? 이 기업은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가 소액 주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런 일을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거는 회사가 이런 구조와 관련된 통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밖에 저희가 해석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굳이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배팅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두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